자, 오늘은 월급쟁이 부자들과 그 아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좋은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가입니다. 첫 번째, 자꾸 사고 팔고 하면 수수료와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좋은 부동산에 오래 투자하면 수수료와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두 번째, 수익이 나고 수익이 나고 찾고 하면 수익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수익이 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부동산 오래 투자하면 수익의 이연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주식에서 하는 장기 투자와 비슷한 것이겠죠. 세 번째, 잦은 매매는 결국 심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매매를 자주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나이 들어서 한 200에서 250 정도의 연금을 마련하려면 노후 준비에 최적화된 좋은 부동산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부동산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수익 창출도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동산 여러 채가 오히려 더 낫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부하내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원칙을 갖고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가 있으니까 더욱 효과적이겠죠? 다음, 시스템 투자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투자법은 첫 번째, 우리가 임장을 해야 되겠죠. 임장을 해서 자신이 잘 아는 곳에 이렇게 임장을 한 다음에 임장을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원칙 같은 것도 있죠. 임장을 할 때는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입지를 봐야 되겠죠. 임장을 할 때는 입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 가격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 일자리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 대장 아파트는 무엇인가,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임장을 해서 두 번째, 이렇게 지역을 넓혀서 여러 군데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의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 군데의 전문가가 되어야지 보는 폭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을 보는 폭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여러 지역을 봐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겠죠. 부동산 지인이라든가 또는 KB 국민은행 통계라든가 또 리브 부동산이라든가 등 네이버 부동산 이렇게 통계를 활용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때 중요한 게 항상 공동투 실전. 그래서 공급량, 전세 수요, 투기 수요, 실거주, 다음 정부 정책 이런 것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러고 나서 실제 투자를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 책에서 소비자산과 생산자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산은 자동차, 의류, 음식 같은 것으로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감가상각이 되는 것이고, 생산자산은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사면 살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생산자산에 뭐를 올려라? 비중을 올려라. 그렇죠? 생산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되고요. 다음 소비자산의 비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마지막 핵심 팁을 보면요. 자, 공인중개사와 친하게 지내면 뭐가 많다? 기회가 더욱더 많을 수가 있다. 다음 장마기와 11월부터 12월 요때 부동산 비수기를 노려서 해라. 그래서 요 비동산 비수기는 아무도 급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때 비동산 비수기에 사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가 있다. 다음 세 번째, 거래를 할 때는 집주인의 성향, 목적, 뜻을 잘 파악하여서 어떻게 한다? 저가에 매수해야 됩니다. 다음, 자, 금리라든가 또는 정부 정책, 공급량 등
우리가 항상 시기가 있죠. 그래서 요 시기를 잘 활용해야 되겠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갭 투자할 때 항상 전세를 잘 활용해야 된다입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 학생 교육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표 교육, 요것은 공부 비결, 특히 자식 교육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과 부모는 장기 레이스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음, 엄마 혼자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힘든다. 그리고 아이들은 또 사춘기라든가 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 혼자서 잡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빠도 같이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뭐를 만든다?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는 아이에게 어떻게 해줄까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유대인의 가족 문화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먹을 때 가족 단위로 식사를 하고 항상 대화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토론을 하고 또 중요한 삶의 가치를 뭐합니까? 공유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린 자식들과 독서하고, 두 번째 뭐해라? 여행하라. 이것이 뭐다? 부모포 교육입니다. 자, 식사가 공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옛날에 이 대학인 성균관에서는 저녁 식사 참여 횟수가 점수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만큼 저녁 식사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다음 박사학위 부분은 아이가 새벽 2시 30분에 밥 먹는다고 해서 그때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하는 식사가 중요하다. 그리고 유령 교수는 저녁 식사 후에 일이 되게 많은데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그만큼 식사가 아이의 공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라입니다. 자, 첫 번째 아이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아이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죠. 의사가 우리 몸에 대해서도 뭐가 아닙니까? 의사가 전문가가 아니고 따지고 보면 누가 제일 전문가입니까? 나 자신이 제일 전문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는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라 부모가 뭐가 돼야 됩니까?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나는 우리 아이의 전문가가 되도록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아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말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또 전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말을 잘 듣고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등의 아이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아이는 가르칠 대상이 아니라 대화 상대로 보아야 됩니다. 이때 나오는 게 뭐였죠? 우리 코칭과 티칭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코칭은 뭡니까? 서로 상호 협력적 관계죠.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방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이해하고 공감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뭐 해야 됩니까? 이끌어야 되겠죠? 그래서 코칭을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쵸? 코칭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토론하는 방법, CDA 방법이라고 해서 같이 토론도 병행하고요. 다음 아빠가 책을 읽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차르트는 아이 교육을 위해서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모차르트 교육을 위해 상당히 노력했죠. 두 번째 서울대 아빠가 서울대 자식을 보내는 것처럼 서울대 아빠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보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개입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빠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다음 아이의 미래를 독단적으로 보지 말고 아이의 미래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로 또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상처를 받지 않고 좋은 관계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표 교육, 어린 자식과 독서하고 여행하라. 다음 학생과 부모는 장기 레이스의 동반자다. 엄마 혼자서 흔들릴 아이를 잡는 것은 힘들다.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차이를 만든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유대인의 가족 문화를 주목하라. 다음, 아이와 함께 대화하라입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아이 전문가가 되고 아이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아이는 가르칠 대상이 아니라 대화 상대로 보아야 되고요. 가족끼리 토론을 해야 된답니다. 아빠가 책을 읽어주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과 대화하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